네, 안녕하세요. 포스트에듀 코리아의 오영규입니다. 예, 저희 이제 3라운을 막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쉬운 내용들을 배우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는 뭐 교재를 봐도 혹은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봐도 뒤쪽을 보면은 뭔가 이제 공식도 좀 복잡하고 좀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배웠었고요. 그다음 고등학교 때도 배웠었고 그렇게 잠깐 나왔던 얘기들만을 계속 해가지고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저희가 드디어 이제 확률 이론 및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확률 이론 및 확률 분포는 여러분들이 뭐 가장 어려워하시진 않지만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이 뒤에 있는 계속 추정이라던가 검정이라던가 분석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넘기셔야 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단원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첫 번째 시간이라고 써놨는데 저희가 이 첫 번째 시간이라고 써놨는데 저희가 총 3번에 걸쳐서 이 확률 이론 및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문제를 이 확률 이론 및 확률 분포에 대해서 정말 깊게 설명도 해드릴 수 있고 뭐 다 증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하기에는 좀 시간이 낭비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도 뭐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수학적 식도 최소화시키고 해가지고 딱 문제풀이에 필요한 만큼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확률을 배워가면서 제가 꼭 외워야 된다는 식들이 몇 개는 있지 않아요. 그 몇 개 있지 않은데 그 식들을 꼭 외워주시고 오늘부터는 원래는 이제 한 강의를 다 하고 나서 연습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강의 중간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만큼까지만 알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 한에서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은 제가 또 문제풀이 이 강의가 다 끝나면 이제 문제 기출 문제를 다 풀어드릴 건데 그때 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먼저 잠깐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거는 표본 공간 그리고 사건의 정리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표본 공간 S가 있고 사건은 E, 이벤트가 있고 그다음에 합사건, 교사건, 여사건 저희들이 이거는 뭐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으로 다 배웠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영사건, 사건 일어나지 않는 거, 아예 없는 것 그리고 사건을 연산할 때, 합집합할 때, 교집합할 때 또 나올 때는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뀐다 등등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무엇이 자료일까, 데이터는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모집단과 표본 그리고 모수, 통계량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직은 이 모집단, 표본, 모수, 통계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단어가 있구나라고 생각만 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정말 계속해서 반복돼서 모집단, 표본, 모수, 통계량 다 계속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을 잡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료의 중심 경향 측정치를 배웠어요. 중심 경향 측정치가 뭐였죠? 항상 여러분들 뭐 아직 이런 이 분포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말씀 아직 안 드렸지만 항상 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뭘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평균 그리고 중앙값,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값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최빈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 분포에 대한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어디로 좀 치우쳤냐, 오른쪽으로 치우쳤냐, 왼쪽으로 치우쳤냐에 따라서 왼쪽으로 치우치면은 레프트 스큐드가 아니었죠, 라이트 스큐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쪽으로 치우쳤냐, 그리고 어느 쪽으로 치우친 거에 따라서 중앙값 그리고 평균, 최빈수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뾰족한 정도를 따라서 첨도는 3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3보다 크다, 작다, 3이다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랬고 4분위 수는 미국에서 발전이 되면서 쿼터라는 그 개념이 도입되면서 그 데이터를 한 4가지로 한 25%, 50%, 75% 나눠서 간다고 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4분위 수는 중심 경향 측정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50%가 결국에는
중앙값과 동일하다라고 해서 그냥 중심경향 측정치가 나온 건데 딱 한 번 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다음 중 중심경향 측정치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이 리스트가 아마 거의 다 나왔을걸요. 그랬을 때 답은 4분의 1수였던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것들이 이제 삼포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삼포도는 뭐라 그랬죠?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이렇게 흩어져 있느냐 줄어져 있느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내용을 참 가볍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어떤 A반이라는 학생들의 반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평균이 뭐 한 60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보면은 뭐 60점인 평균이었고 그 다음에 점점 가면서 한 90점 맞는 학생들은 줄어들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찍어도 빵점 이상은 맞죠? 그래서 빵 0점 이상으로 가는 것도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하는 이런 분포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혹은 뭐 대학교 가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성적 순으로 좀 사람들을 잘라서 한 4개 반이 있죠. 4개 반에 4개 반에 상위 25%들끼리만 모아가지고 A반을 만들고 중위 50%까지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B반 만들고 해서 이걸 뭐라 그러죠? 뭐 수준별 뭐 분반 학습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이래서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시험을 봐볼게요. 그럼 분포가 어떻게 나올까요? 만약에 가장 잘하는 반은 분포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반은 뭐 한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반은 이렇게 그 다음 반은 이렇게. 자 어때요? 점점 이 분산 자체가 멀리 퍼지지 않고요. 한쪽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보통 사람들을 다 섞어놓고 시험 봤을 때는 이런 점수가 나오는데 어느 한 곳에 좀 그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봤더니 여기는 뭐 여기가 뭐 60점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60점 평균으로 맞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봤더니 이때는 분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가 작고 여기가 높고 낮고. 자 어때요? 이곳에 있는 넓이와 이곳에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렇게 자료의 분포, 흩어짐 정도를 저희가 삼포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범위와 분산 그리고 변동계수가 있다고 했었고 이거 지금 현재 범위, 분산, 변동계수 특히 이 분산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분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정말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니 이 정도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